한국을 방어하는 최첨단 무기와 강력한 시스템은 항상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노력 중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최근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태를 거듭해 이제는 한국을 넘어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강 자주포 대해 알아보고 왜 최강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주포란 스스로 자자 달릴 조조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대포를 말합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은 전장의 신이라고 불리며 공격과 방어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원거리에서 적이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밀고 들어오는 적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병은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성가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견인포 같은 경우는 직접 이동수단이나 인력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골고 와야 하고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해체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격을 하고 반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포진지를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매우 번거롭고 인력 소모가 릅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에는 차량에 탑재한 포를 사용했지만 속도가 느리고 안정적인 포 사격이 힘들었습니다. 차량이 견고하지 않으면 정확도도 낮아졌죠.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기동성도 좋으면서 안정적인 포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들여와 자주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에서 더 나아가 M107 자주포를 기반으로 K55 자주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 1000대가량의 K55가 실전 배치되었고 지금도 한국의 국방을 위해 힘쓰고 있죠. 그것이 바로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K9 자주포입니다. 이는 K55 자주포와 견인포인 KH-179를 운용하고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게는 47톤이며 전장은 12m입니다. 155mm의 주포를 갖고 있는 K9 자주포는 사막에서부터 추운 설원, 산악지대까지 전장이라면 어디로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원하는 장소에서 포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형에서도 마음껏 전장을 휘저으며 다닐 수 있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자주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작품이죠. 또한 가격도 K9의 라이벌이라 불리우며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독일의 PZH-2000에 비해 거의 1/3 정도의 가격이기에 세계 각국의 주문이 쇄도하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나토 규격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포탄 이외에도 타국의 다양한 포탄을 호환 가능하게끔 개발해 일찍부터 해외 수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포의 사정거리 또한 M107탄을 사용하면 19km에 불과하지만 K315탄을 사용한다면 53km에 달하는 장거리 포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속 발사를 한다면 15초 이내 3발을 사격할 수 있어 이후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지속 사격 시 분당 3발을 계속해서 발사 가능합니다. 장갑의 수준도 뛰어납니다. 전차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자주포에 비해 월등한 장갑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적이 포탄의 파편을 거뜬히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기관총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승무원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용적인 면에서도 강력합니다. 버튼 하나로 사격을 도와주는 사격 통제 장치가 있으며 장전도 자동으로 도와주며 탄도 경로도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 6대가 발사한 포탄이 동시에 적진에 떨어지게 하는 동시 탄착 기술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포탄을 일시에 떨어뜨려 적군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게 하는 강력한 기술이죠. 18발이 동시에 떨어진다면 대비할 시간도 없이 적진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K9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로봇형 탐약 운반차 장갑차인 K10은 K9에게 끊임없이 포탄을 공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적군의 진지는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K9 자주포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더 발전된 자주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은 K9 자주포로 개량을 진행 중이며 많은 부분에서 성능 개량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 개량 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진행되는 중이죠. 이러한 점들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2001년 터키에 수출을 시작하여 300문을 라이센스 생산하였고 2014년 폴란드에게도 차체를 수출하였습니다. 2017년 핀란드에 중고 K9 48문을 수출하였으며 같은 해 인도에게도 90문을 라이센스 생산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노르웨이, 2018년에는 에스토니아에 수출하고 정비기술,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주포가 이제 중국을 겨냥할 듯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 말이죠. 지난달 16일 긴급 보도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인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러 결국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이어온 곳으로 1962년에는 전쟁까지 있었지만 끝내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마사던 곳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양국에서 외교 군사 채널을 가동하여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불씨만 있으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 같은 긴장감이 이번에 병사들 간의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도 육군은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자가 생길 거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양측은 같은 달 22일 고위급 군사회담에 이어 30일 군단 장급 회담을 열고 국경 최전방 부대 철수에 합의했지만 실제로 합의를 계속 이행할지는 모르기에 서로 간 상황을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서로 간에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당시 분쟁 주변 지역에 오히려 군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라다크 인근에 1만여 명의 보명과 장갑차와 보병부대를 배치한 것이죠. 이를 보고 인도인들은 자국도 강력한 무기로 응대해야 한다면서 바지라를 외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지라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 바지라가 바로 한국의 K9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화 디펜스는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100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 규모는 450억 루피 한화로 7,200억 원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인도에게 라이센스 수출을 했는데 인도에서 생산 중인 K9 자주포는 더위와 사막 지형 등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된 모델로 바지라, 힌디어로 천둥이라고 명명됐었죠. 현지에서는 K9 자주포의 맹활약에 킹콩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인도 현지에서는 이미 K9 자주포가 인도 내에서도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기갑이 두껍고 타격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하고 이었습니다. 한 예로 인도와 대치 중인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제 자주포를 수입했는데 2019년 실제로 양국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제 SH-1을 36문이나 운용했지만 인도가 운용하던 K9 바지라 신문에게 완벽히 제압당합니다. 이후로도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 자주포가 발사 시 움직이거나 정확하지 못한 명중력 그리고 불편한 조작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인도에게 전력상 밀릴 거인가 고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도 K9 자주포 도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한미연합 자주포 사격 훈련 때에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탱크와 A6 팔라딘이 함께 기동된 적이 있었는데 K9이 보여준 드리프트 능력과 빠른 움직임 그리고 뛰어난 전력으로 인해 당시 함께 참여한 미군 수뇌부대를 놀라게 인도는 이 부분도 확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는 K9로 파키스탄을 막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에 도입했지만 이제 중국을 막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도 정부는 추가적으로 2020년 11월까지 여유있게 도입하려던 K9 나머지 물량 90대를 전면 수정하여 올해 3월에 41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인도와 중국의 상황이 더욱 격화되어
새로 생산해내는 K9가 이곳에 배치된다면 중국이 한국의 독일의 PZH-2000과 버금가는 K9의 능력을 직접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K9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점점 진행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더욱 편리해지는 조작성과 다양한 도가 전투 기능을 탑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K9, A1에서 A2, A3 등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토 방어를 넘어 세계 각국에서 맹활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